로보텍. 반갑습니다.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호스트 신이입니다. 소중한 제 용돈으로 이루어지는 오늘의 리뷰, 바로 304의 로보드 시리즈 로보텍 VF1S 베리텍 로이포커기입니다. 긴 예약을 마치고 드디어 제 손에 왔습니다. 설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리뷰 영상은 좀 설이 지나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저도 뭐 집이 비어야 리뷰를 찍는데 애들이 방학이라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좀 시간을 내서 찍고 있는데 밖에서 좀 젖소리가 들려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로이포커 마크로스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들의 영원한 형이죠. 리그의 선배이자 멘토이면서 후반에 죽게 돼서 전설로 남게 되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통합 전쟁의 영웅이기도 하고요. VF1 시리즈 중에서도 이 VF1S를 받아서 젠트라리와의 전투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VF1 시리즈 중에서도 이 VF1S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원래 TV판에서는 이 VF1S가 로이포커에게만 주어지는 기체였습니다. 그래서 VF1A나 VF1J는 여러 대가 등장을 하지만 VF1S는 로이포커가 타는 이 기체가 유일했어요. 다른 어느 장면에서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기체고, 그러니까 통합정부 전쟁의 영웅인 로이포커에게 그의 능력을 인정한 그 통합본부가 이 VF1S를 지급을 했죠. 그리고 이 VF1S 같은 경우는 핵융합 터빈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탑재된 그 엔진 자체가 좀 다른 엔진과 다르게 좀 최고급품이 튜닝 되어 있다고 이게 설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용으로서 쓰이기도 하지만 TV판에서 보시면은 로이포커만 유일하게 이 VF1S를 타요. 그리고 그가 사망한 후에 주인공인 릭 헌터가 이 VF1S를 이어받아서 이 컬러링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극장판으로 넘어오면서 이 VF1S가 좀 흔해졌어요. 이게 좀 에이스 파일럿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게 지휘관들에게 다 주어지는 그런 기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맥스도 이 기체를 타고요. 히카루도 최후 결전에서 요 VF1S, 물론 요 빨간색이지만 그 기체를 타고요. 말 그대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타는 그런 기체가 되어버려가지고 그 로이포커 스페셜이라는 그 이름이 좀 퇴색되어 버린, 좀 어찌 보면 좀 안타깝죠. 왜냐면 TV판에서는 오직 한 대, 그래서 좀 스페셜한 기체였다면 이제 극장판으로 넘어가면서는 지휘관이면 다 타는 기체다라고 하다 보니까 특별함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긴 합니다. 오늘의 리뷰 3제로의 로보드 시리즈 로보텍 VF1S 베리텍 로이포커기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로이포커 철자가 조금 재미있어요. 로보텍 쪽에서는 이 포커에서 가운데 K로 쓰거든요. 근데 일본명에서는 이거 FOC로 쓸 거예요. 뭐요? 포커. 뭐 발음은 비슷한데 맥시밀리언 지너스 같은 경우도 지너스라는 이름을 안 쓰고 맥스 스털링이라는 이름을 쓰죠. 그리고 히카루도 릭 헌터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로보테크에서도 약간씩 이렇게 이름에 변경점을 주었는데, 로이포커 같은 경우는 이름을 거의 변환하지 않고 알파벳 철자 하나만 좀 바꾼 그런 느낌입니다. 전면 박스 하트는 이렇고요. 옆면, 뒷면, 여기도 옆면, 윗면, 밑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제로 제품답게 이렇게 찍찍이로 이 앞 커버를 열 수가 있어요. 릭 헌터기와는 다르게 로이포커의 시그니처 심볼인 해골 마크, 스컬 부대 마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로이포커기 본체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박스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설명서와 워런티 시트지가 들어있거든요. AS를 받으려면 이 워런티 시트지가 있어야 돼요. 1단의 블리스터에는 VF1S 본체와 해상의 손, 건포트, 미사일, 변신될 때 쓰는 툴이에요. 도구. 네, 이걸로 떨어져 있네요. 그때 쓰는 안테나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2단 블리스터에는
스탠드가 들어있는데요. 받침 그리고 스탠드. 요거는 파이터 형태 때 쓰는 어태치먼트고요. 요거는 거워크 형태와 배틀로이드 형태 때 쓰는 어태치먼트가 들어있습니다. 네,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사방 여기저기로 튀고 난리가 나네요. 안쪽에 실리카 겔도 들어있고요. 비닐에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모셔처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스펀지가 여러 개 껴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나름 이렇게 비닐로 흠집이 갈 때는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날개 그리고 백팩 이런 쪽에 비닐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날개 비닐 빼주고요. 이 백팩의 비닐을 그냥 잡아 뽑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비닐에서 꺼내 주시면은 몇 가지 살펴보실 게 있으세요. 요 날개 끝이 잘 맞는가, 나름 양품인 것 같네요. 요게 어떤 분들은 요 날개 단차가 잘 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휘기도 하고 하겠는데 이게 사실 저도 처음에 꺼냈을 때는 이게 안 맞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맞고 있어요. 이거 박스에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크게 막 이렇게 이 이상 뭐 이렇게 틀어지지 않은 이상은 박스에 넣어놓고 기다려 보시던가 좀 약간 기다려 보시면은 이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 날이 추워서 약간 그 수축돼 있을 수도 있고 날 더울 때는 뭐 그 약간 플라스틱이 이완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가지고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살펴보실 곳이 요 고관이에요. 요 부분이 보시면은 은근히 제 거는 단차가 있어요. 보시면은 가다가 부드럽게 선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약간 뚝 떨어지죠. 그리고 요게 좀 저는 이게 쉽게 벌어집니다. 쉽게 벌어지고 껴 넣으면은 단차가 있고 저는 이게 상당히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세 번째로 살펴보실 부분이 요 헤드 캐논 정렬이에요. 네, 헤드 캐논이 이렇게 앞쪽과 뒤쪽이 정렬이 잘 맞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이게 뭐 완전히 똑같이 정렬될 수는 없겠지만 심한 분들은 이게 좀 틀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다이 DX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개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 부분 정렬이 필요 없는데 이 3제로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따로 움직이질 않아요. 머리 이쪽에서 약간 벌어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정렬이 안 맞으면 조금 화가 나는 부분일 수도 있겠어요. 박스 오픈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관상의 찍힘이나 도색 미스난 부분이 없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거는 외관상의 뭐 미스 같은 경우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긁힘이나 찍힘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레드선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저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완성품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도색 미스나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크게 틀어지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저는 레드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확실히 좀 잡아내서 반품 처리를 한다거나 AS를 받으셔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리 쪽 움직임이 이쪽이 생각보다 좀 너무 헐거워서 그 부분이 좀 불만이거든요. 이게 자립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너무 좀 헐거운 편이에요. 그래서 좀 불만이에요. 저는 딱히 뭐 외관상으로 흠잡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녀석이 보시면은 리컨터기와는 다르게 이 헤드 부분 이 클리어 안쪽으로 이렇게 디테일이 좀 살아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모노아이가 보인다던거나 그 메카닉적인 요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거는 괜찮네요. 리컨터기보다 더 신경을 써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 다리 쪽에 항법등 클리어 파츠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디테일적으로 군데군데 보시면은 이런 곳 다리 쪽에 이 부분 클리어 파츠가 쓰였고
이쪽에는 메탈릭 도색이 잘 돼 있죠. 전체적으로 흠잡을 것 없이 도색 잘 돼 있고 목선 잘 들어가 있고 역시 그 3제로 제품답다 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관절 강도가 이전 제품과 다르게 좀 강해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발목 관절의 강도는 이전 제품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 고관절 강도가 조금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불만이긴 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TV판 프로포션이잖아요. 요 머리 쪽에 요 검은 마킹이라던가 손도 이제 TV판에 둥글둥글한 손을 쓰고 있어요. 극장판은 각진 손을 쓰고 있죠. 그런데 뒤쪽에 이 노란 마킹은 극장판 설정에만 추가되는 컬러거든요. 요 노란 마킹까지 이게 배려 아닌 배려를 해줬는데 요거는 좀 설정 오류입니다. 이거 이제 극장판 마킹이에요. 원래 그 TV판에서는 이 조 부분이 안 칠해져 있어요. 제가 비교를 위해서 DX 제품을 좀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요 뒤에 요 원쪽에 색이 안 칠해져 있어요. 원래는 이게 TV판 설정입니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이렇게 극장판 설정을 가져와서 여기를 칠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안 드네요.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이제 극장판으로 채색을 해줄 것 같다면은 요 머리 쪽에 요 부분 있죠. 이것도 노란색으로 칠을 해줬어야 돼요. 그리고 손도 둥근 손이 아니라 각진 손을 넣어줬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열정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설정 오류가 조금 있습니다. 설정 오류가 참 별거 아니긴 한데 이런 것도 찾아보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반품거리가 될 수 있어요. 예전에 그 리컨터기 리뷰를 올렸었는데 거기에 어떤 외국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이게 표지 그림하고 이 안쪽에 실물하고 이 팔의 움직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냐 그랬더니 이 팔의 움직임에서는 요 안쪽 그림에 여기가 이렇게 움직인 것 뿐만 아니라 요 안쪽 요 부품도 이게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그림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실물은 그게 안 움직이냐, 그거 문제다라고 이렇게 꼬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중 관절 써가지고 잘 움직이는데 뭐 그것까지 움직이면 삼중 관절 아니냐, 그것까지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냐라고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외국분은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림과 안에 내용물이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는 항의를 했고 이게 반품을 받아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세세한 거 따지시는 분들한테는 저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반품거리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컴포트입니다. VF1 시리즈답게 슬링이 달려있죠. 앞쪽에는 클리어 파츠가 쓰였습니다. 이렇게 잡아 당기고 이렇게 잡아 당기면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고정손에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뻑뻑하게 잘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리컨터기보다는 부드럽게 잘 들어가네요. 이렇게 포즈를 취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바꿔줄까요? 이런 식으로 컴포터를 지어주고 포즈를 취해 주었습니다. 나름 고정성이나 프로포션이 좋아서 보는 맛이 있어요. 크기도 적당해가지고 가져오는 손맛이라든지 그런 게 괜찮습니다. 물론 요거 설정 오류 걸리시는 분들한테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아마 눈에 가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요 날개 이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좀 레드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은 강력하게 항의하셔가지고 그 외국분처럼 교환을 받으시는 것도 이제 방법이겠죠. 전체적인 가동을 좀 보시겠습니다. 목은 이 정도, 요 관절을 이용하면 이 정도까지 숙여지고요. 뒤로는 이렇게까지 젖혀집니다. 요 목에서 움직임은 크게 없고요. 요 밑에 요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크게 뒤로 크게 젖혀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목의 회전은 이쪽으로 좌로 우로 가능하고요. 360도 회전도 가능합니다.
DX판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겹으로 이렇게 목의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도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렇게 빈 모습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요 턱 밑으로 걸려서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같이 따라 움직이는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녀석은 이 위쪽으로 이렇게 따로 혼자 가동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 움직이면 이 빈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목은 이 밑부분에서도 이렇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쪽도 360도 회전 가능하죠. 그리고 이 머리에 헤드 캐논은 자유롭게 회전하고요. 옆으로는 크게 벌려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좀 살짝 어느 정도 움직이긴 하는데,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 이렇게 V자 형태로 좀 벌어지는 게 좀 더 멋있긴 하죠. 어깨입니다. 이 어깨는 힌지가 있어서 이렇게 뒤로 앞으로도 이렇게 좀 숙여지고요. 이쪽은 볼관절이 아닌데, 네, 이쪽이 힌지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고 뒤로 젖혀지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깨는 360도 회전 가능하고요. 커버 따로 움직이고요. 팔은 90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상박 360도 회전 가능하고요. 팔 관절은 이쪽에 이중 힌지를 통해서 크게 접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목정 볼관절이어서 정도 자유롭게, 그리고 360도 회전 가능합니다. 이 정도 젖혀지는 거 가능하고요. 보시면은 이쪽도 볼관절이지만 이쪽에도 볼관절이에요. 그래서 이중으로 꺾여져요. 이 3제로 로보텍 제품들이 좋은 게 이 허리 가동이 돼요. 허리 안쪽 보시면은 저렇게 구조가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탈하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아주 마음에 들죠? 다리를 보실까요? 이 다리는 이 날개가 없으면은 이 볼관절을 이용해서 크게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뒤쪽으로도 크게 젖혀줄 수 있죠. 어차피 가변형 기체이기 때문에 다리 움직임은 크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날개를 이렇게 닫아주면은 이 날개에 걸리기 때문에 이 다리가 앞으로 뒤로 이렇게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힌지가 있어서 이렇게 다리를 개별적으로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옆으로 벌어지는 힌지가 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도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무릎 커버 움직이고 여기서 이렇게 다리 회전이 또 됩니다. 무릎 90도가 안 되게 꺾여지지만 이 안쪽에 숨겨진 버튼을 이용해서 다리를 연장을 해주면은 90도 이상으로 꺾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이렇게 접히기도 하고요. 이 녀석 메탈이에요.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다리를 더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집어넣으면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없죠. 그리고 옆으로는 이 정도 움직이는데 3제로 제품이 좋은 게 요 다리 쪽에 앵클 커버가 있어요. DX 제품 이게 없죠. 발목이 크게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 녀석은 이 앵클 커버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벌렸을 때 안정적인 접지 자세를 취할 수가 있어요. 이 골반의 기능을 이용해서 원래는 이 정도밖에 다리가 안 벌어지지만 여기까지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까지 크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리 저 커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안정적인 접지도 취할 수 있고요. 반다이 DX 제품도 이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근데 이 발목 관절이 약간 좀 부실해지는 느낌이에요. 물론 자립할 때 못 버틸 정도는 아닌데, 이게 좀 너무 좀 쉽게 건들건들 되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리컨터기하고 비교하면은 약간 좀 이 발목 관절이 좀 약해진 느낌이에요. 고관절은 좀 강해졌는데 요거에 불만 가지신 분들 좀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요 백팩이 되는 부분은 배트로이드 형태 때는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죠. 잘 접혀 있고요.
엔진 노즐 부분, 이 부분이 요 가운데만 이렇게 살짝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디테일이 요거죠. 여기 메쉬 느낌으로 이렇게 했다는 건데, 요게 TV판인가 어디선가 보니까 요게 이렇게 메쉬 부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럼 이거는 원작 설정대로 이렇게 잘 해줬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고요. 이게 좀 작화가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보고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칭찬을 해줄 수 있겠다고 이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안테나 홈에다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캐노피를 보실까요? 콕핏 안쪽 캐노피 이렇게 열리고요. 안쪽으로 그 로이 포커 피규어가 이렇게 타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채색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포인트 채색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군데군데 라인이라던가 확실히 미대생들이 취업이 안 돼서 피규어 완성업체로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니 그런 효과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콕핏 안쪽을 보시면은 시트도 투톤으로 잘 칠해져 있고요. 콕핏 안쪽에 이런 조정국 부분, 이 모니터도 이게 클리어 파츠로 구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 파일럿 로이 포커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 상자에는 F4KKR로 써놓고 여기는 왜 F5CKR로 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컨펌은 하모니 골드사에 봤지만 우리는 그 마크로스 근본을 따라가고 싶다 뭐 그런 걸까요? 어이가 없네. 하여튼 뭐 전체적인 디테일은 좀 잘 나온 편이고요. 보시면은 뭐 마킹도 잘 돼 있고요. 안 좋은 모습이 보이는 게 이 부분이죠. 요게 좀 헐거워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리고 허리 가동을 위해서 이 부분이 이제 잘 돌아가는 건 좋은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밌는 거는 이번에는 에어브레이크는 또 잘 맞아요. 날개 균형 잘 맞고, 네. 이쪽에 돌기가 이 팔 안쪽에 이 부분에 이제 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 고정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이게 고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딱 껴지는 맛도 없고 고정도 잘 안 되고 이 부분은 설계 오류가 아닐까 합니다. 이 팔이 고정이 안 되는 게 참 진상이에요. 다 좋은데 이 팔이 고정이 안 되는 건 참 아쉽습니다. 이게 리컨터 때도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뭐 제 것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로이 포커기에서도 이게 이제 고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설계상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튀어나온 그 돌기 부분이 조금 더 길던가 굳던가 아니면 홈 부분이 조금 더 작게 파여가지고 이게 딱 들어가게 돼야 되는데 안 들어가지죠. 고정이 안 되죠. 이게 좀 이렇게 거들대는 모습을 보여줘요. 물론 이게 뭐 크게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싫어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요 팔이 요 다리보다 더 많이 튀어나와서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그 사람 입맛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요. 컴포터 이렇게 장착해 주시면은 파이터 형태가 완성되었습니다. 상당히 잘 빠졌어요. 파이터 형태는 뭐 명불허전이죠. 이게 팔이 이게 고정이 안 되니까 이게 약간 이게 밑으로 처지잖아요. 이게 보기 안 좋죠. 원래는 이게 좀 안쪽으로 이렇게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좀 이 다리에 돌기가 있어서 요 팔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고정이 되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게 안 되니까 좀 아쉽네요. 네, 파이터 형태로 변형을 해줬으니까 랜딩 기어를 열어볼게요. 이 툴을 이용해서 이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이쪽은 생각보다 많이 안 열려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랜딩 기어 커버거든요.
하이메탈 제품 보시면은 그 랜딩 기어를 따로 꼽아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 녀석에 보시면은 여기까지 랜딩 기어 커버로 같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열어주시고 랜딩 기어를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꺼내주신 다음에 바깥쪽으로 한번 기울여 주세요. 바깥쪽으로 사실 기울일 거면 여기가 더 열리게 돼 있어야 되는데 더 안 열리는 거는 좀 아쉽죠. 그리고 앞쪽 커버는 이렇게 여시고요. 캐터필더 고정 고리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잘 열어주시면 됩니다. 랜딩 기어가 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설정상에 여기까지 랜딩 기어 커버로 구현되어 있으니까 요까지 열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쪽에 항법등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뭐 열어주시면은 뭐 항법등도 볼 수 있고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탠드는 기본적으로 반다이 DX 제품을 좀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안쪽에 보시면 홈이 있거든요. 그 홈에다 껴맞춰 주시면 돼요. 이게 딱 들어가는 맛은 없네요. 딱 들어가서 좀 고정되는 맛이 있으면 좋은데 고정은 안 되고 살짝 걸쳐진 느낌이라서 이렇게 비행기가 이륙하는 그런 모습으로 장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높이 봐야겠죠? 전투기가 이륙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약간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두 쌍의 미사일이 들어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장착을 하실 때 좀 착각을 하시는 게 이 부분을 좀 앞으로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뒤에요, 뒤. 여기가 앞입니다. 설정화 보시면 되는데 그냥 얼핏 보기에도 여기가 뾰족하니까 여기가 앞 같아 하고서 그냥 끼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 부분이 앞이에요. 이게 미사일이 사실은 조금 더 커야 되거든요. 근데 이 미사일은 정말 그 72분의 1 사이즈 그대로 내줘가지고 미사일이 너무 작아요. 지금 이 3제로에서 마크로스 제품을 내주면서 이게 오버사이즈로 내줬잖아요. 얘네들이 말로는 72분의 1 사이즈라고 하고 내줬는데 실제적으로 크기는 60분의 1 사이즈입니다. 그 발키리 팩토리 제품 보시면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 녀석이 어떻게 보면 더 육중하게 보일 정도거든요. 그 녀석에 무장을 갖다가 써도 돼요. 그러면 보면 미사일도 이만큼씩 더 길고 훨씬 그리고 장착해 보면 훨씬 더 보는 맛이 있고요. 그런데 보시면은 미사일은 그 72분의 1 사이즈 그대로 정 사이즈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당히 좀 작아요. 반응탄, 핵포탄 같은 걸 보더라도 엄청나게 날개에 주렁주렁 매달린 걸 볼 수 있는데 이 녀석은 미사일이 너무 작아요. 진짜 마이크로 미사일 같은 느낌인 거죠. 물론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무기도 이렇게 점점 크기가 줄어드는 거는 좀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좀 어느 정도 크기는 좀 맞춰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이 정도로 잘 만들어줬으면은 좀 설정에도 충실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네, 그런 게 살짝 있습니다. 프리제로의 로보드 시리즈 로보테크 VF1S 베리텍, 원래는 발키리죠. 로이포커기 VF1S 총평입니다. 3제로 제품답게 디테일적으로나 도색이나 마감이나 그런 부분이 좀 훌륭해요. 그런 거 따지면은 정말 돈값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리컨터기에 비하면은 좋아진 부분은 좋아지고 좀 아쉬운 부분은 더 아쉬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 파이터 형태 때 이 기수 부분, 이 부분이 약간 좀 단차가 있어요. 안 맞아요. 그리고 약간 벌어지고요. 제 제품만 그럴 수가 있겠죠. 어떤 뭐 제품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제가 리컨터기 리뷰할 때는 당장 뭐 로이포커기 예약하러 간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로이포커기를 만지고 나니까 이 맥스기는 예약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반반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똑같은 기체들이 여러 대가 있다 보니까 수집 욕구가 좀 꺾인 것도 있고
좀 수집가도 약간 좀 좋은 것들을 좀 모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리컨터기 때는 좀 뭔가 새로운 문물을 좀 접했다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 있어서 좋았는데 로이 포커기까지 오니까 그런 느낌이 좀 줄어들었어요. 새롭지도 않고, 그리고 단순한 색깔 놀이에 돈을 태워야 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기준도 되니까 단점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비해서 좀 발전되는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그 발전되는 모습보다는 단점이 이제 점점 더 눈에 띄는 거죠. 이런 기수 부분, 이런 마킹 오류 같은 거, 약간 설정과 다른 그런 오류,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는 거죠. 제가 너무 꼬장꼬장 한 걸 수도 있고 깐깐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깐깐한 거로 따지자면은 그 그림 각도하고 틀리다고 교환한 그분도 있으니까 그분하고 비교하면 뭐 저는 뭐 왜 깐깐한 것도 아니에요. 뭐 날개 어긋나도 뭐 레드선 하고 뭐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장점이 많은 제품임에는 분명합니다. 요 가격에 도색 완성품이라는 점도 그렇고요. 어디 하나 미스 없이 도색 잘 돼 있는 것, 그리고 합금량도 충분해서 무겁고 가지고 놀기 딱 좋은 사이즈고, 좀 하이메탈은 좀 작은 감은 있잖아요. 좀 많이 작아서 이렇게 노안용저로서는 가지고 놀기가 좀 좋진 않은데, 이 정도 사이즈가 딱 갖고 놀긴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반다이 DX 제품은 좀 너무 큰 편이고요. 너무 커서 좀 만지는데 조금 손 갈까 말까 이렇게 좀 머뭇머뭇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사이즈는 선뜻 손이 가요. 그리고 장식하기에도 좋고, 또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요. 이 로봇 피규어나 완성 피규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첫째가 부동산이에요. 집 공간이 넓지 않으면은 이 녀석들을 어떻게 전시하거나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으고는 싶고,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이 박스채로 보관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야 많이 보관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선결 과제이긴 한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나와주면은 또 좁은 공간에도 여러 개를 모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분명히 큰 장점이 됩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고관절 나쁘지 않고, 이 발키리 제품의 가장 큰 문제는 확실히 고관절이거든요. 메사이어 제품 만져보시면은 왜 고관절이 가장 문제라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하여튼 이 고관절 뭐 짱짱하니 좋고, 물론 이제 발목 관절에 살짝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미사일도 약간 좀 작은 느낌도 있고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도색 미스 없고 디테일 좋고 확실히 잘 나온 제품임에는 분명합니다. 완성품 완전 변형되는 제품인데 이 가격에 이 디테일에 나무랄 데 없는 제품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뭐 단점이 없냐 그러면은 단점이 없는 제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점이 다 있죠. 처음에 주장한 게 72분의 1 사이즈였잖아요. 사이즈는 60분의 1 사이즈예요. 요거는 되게 고마운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미사일도 좀 60분의 1답게 좀 키워야 되는데 미사일을 키우지를 못했어요. 미사일을 달면 상대적으로 약간 좀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요 팔 부분, 요 팔이 고정이 안 되는 거, 물론 이 팔 관절 자체가 짱짱해서 뭐 고정력이 뭐 따로 필요한가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팔이 이 돌기에 고정이 안 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아쉬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떨어져 있죠? 저 돌기가 홈에 들어가서 고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고정이 안 돼요. 그걸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거는 분명히 두고두고 욕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단점이고요. 그리고 이 미사일이 생각보다 견고하지가 못해요. 잘 껴지지가 않습니다. 이 팔이 저쪽에 고정이 안 되면은 이 컴포터가 잘 빠져요. 컴포터가 이쪽에 제대로 물려 있어야 되는데 물리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빠지게 됩니다. 어떤 분이 욕하셨었는데, 그 정도는 레드선 해도 되지 않나 싶었는데, 이게 보니까 레드선 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문제긴 문제입니다. 단점이에요. 뭐 그 외에 단점을 꽂자면은 뭐 설정 오류? 그 정도가 되겠는데, 뭐 설정 오류 정도야 뭐일까요? 오히려 그 이름은 일본식으로 FOCKER 써줬으니까 더 좋다고 해야 되나? 그래야 되나요? 제 생각에는 이 등 부분에 그 노랗게 칠한 부분은 영 아닌 것 같아요. 이게 TV판인데, TV판이어야 로이 포커 스페셜이죠. 이게 극장판 되면은 지휘관이면 개나 소나 다 탄다니까요. 이 VF1S를. 그러면은 희소성이 떨어지잖아요. 별로 좋지도 않잖아. 이 그림 보니까 또 누가 이 그림 보고도 다리가 이만큼 안 접힌다고 또 태클 거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 다리가 이만큼 접히려면은 관절을 밑으로 한번 또 빼야 되잖아요.
이 상태를 보시면은 이 관절을 밑으로 뺀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림상에서는. 그런데 다리가 뒤로 더 젖혀지고 있습니다. 이 다리가 원래 이 안 빼면은 다리가 한 요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각도가. 요거 분명히 태클 걸어서 교환 받으시는 분이 생길 것 같아요. 아, 저 정도는 레드슨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까지 따지는 분이 계시는 거 보면은 저도 똑같죠. 뭐 이렇게 극장판 설정이니 TV판 설정이니 왜 이걸 이렇게 했느니, 이름에 알파벳 철자가 C가 들어가니 K가 들어가니 그거 따지고 앉아있는 저나, 그림의 이 부분은 이런데 왜 제품은 이러지 않냐 하는 사람이나 뭐 똑같은 거죠 뭐. 잘 나온 제품이에요. 마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넓은 부동산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한다면은 이렇게 작은 제품으로 만족을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304의 로보드 시리즈 로보테크 VF1S 로이 포커기 리뷰는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호스트 신이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